자, 중간에 광고 방송 잘 들으셨어요? 자, 강강서 재밌죠? 이번 주 리포트인데요. 아, 그 환자는 아주 잘생긴 환자였어요. 너무 멋있던데. 근데 잘 치료해줘야겠죠. 근데 간혹가다 환자들 보면은, 위아래를 구분을 잘 못해요. 심지어는 의사 환자들도, 의사들도 치료받으러 오거든요. 위아래 자기가 구분 못해. 위생사들도 마찬가지. 뭘까요? 희한하죠. 예전에 제가 힌트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래가 의심이 가긴 한데 윗니가 아프다 그러고, 윗니가 충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랫니가 아프다 그러고, 바람 칙칙 불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답을, 예? 멋진 환자 잘 치료받아서 여러분한테 멋있는, 예? 미소를 보여줄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야. 지금 이제 치근단 질환이에요. 치근단 질환. 치근단 질환은 눈에 안 보여. 안 보여. 뿌리 끝에 안에 있어. 엑스레이로 진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리로 진단해야 돼요. 이런 치과 치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죠. 예. 손재주가 좋아서 쇠젓가락을 써서, 예? 쇠젓가락을 써서 치과 치료를 잘해요. 수술을 잘해요. 이런 말 있죠. 근데 진짜 치과 치료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진료를 한다면 좋은 생각과 좋은 명석한 판단을 해야지 환자를 2번, 3번 일을 안 시켜요. 예. 환자들이 자꾸 좋은 치과 너무 가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2, 3번 하기 싫어서. 예. 한 번 하고 끝나야 되는데 진단이 다 달라. 계속 안 나서. 그러면 환자들이 머릿속에 잘하는 치과 가서 제대로 치료받아야지 한 방에 끝난다. 자기 바빠 죽겠는데 2, 3번 왔다가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진단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진단을 잘못 잡으면, 예? 생리를 신경 치료할 수도 있고, 정말 뽑아야 될 거를 어거지로 치료하다가 결국 가서 뽑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엉뚱한 채를 치료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여러분, 정말 명쾌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치유생사가 되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 펭수가 있네. 예쁜 펭수가. 아주 달콤한 펭수가 있어요. 이 그린 정성을 생각하면 우리 치과치료 신경치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그렸겠어요. 이 마카롱 하나 만들려고. 우리 사람 먹는 치아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 열심히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야겠어요. 중요하겠죠? 자, 치수 징후라는 뿌리 끝에 생기는 걸 다루는 상태예요. 보통 이제 치근단의 뿌리 끝에 생긴 거니까 일단 머리부터 치관부터 충치가 생겨서 그게 뿌리를 거쳐서 뿌리 끝에 뼈와 닿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치수 상태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종양 같은 거. 이게 뭐냐고요? 종양이? 종양. 여러분, 종양이 먼저 뼈 속에 생기는 종양이 있어요. 이게 생기면 이 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염증 때문에 치아의 치수가 죽어버려요. 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그것도 역시 공부를 해봅시다. 이 치근단 질환은 이미 신경이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이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건데 급성이야. 너무너무 아파. 고름은 없어요. 더 아파요. 그 다음에 고름이 나왔어. 농양이 빵 찼어. 빵빵해. 부었어.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그 다음에 부었어. 안 아파. 고름만 나와. 만성. 그다음에 유가종도 있고 치근 낭종이 있어. 혹이 있어. 혹. 치아 턱 아래 혹이 생겼어. 예, 이런 거를 다 정확히 판단하고 수술을 할지 신경치료를 할지 뽑을 건지 결정을 딱 해야 돼요. 자, 지금 신경치료를 잘 했어. 10년 됐어요. 10년 됐어. 아프다고 왔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지났어. 아파. 빼요? 다시 신경치료 할까요? 그러면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근거는 뭔가요? 뿌리 끝에 염증이 보여요? 아니면 금가 나요? 이 진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금가 있는데 신경치료 백날 하면 낫냐고요? 안 나서요. 근데 이게 환자 말만 믿고 치료했어. 근데 이 치아가 아파도 이 치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럼 곤란하겠죠. 잘해야 돼요. 이 뿌리 끝에 신경치료 잘 돼 있어. 근데 여기 뭐 동그란 거 뭐야? 구슬 박혔어. 이거 뭐예요? 이 병이에요? 발치해야 돼요? 신경치료 다시 해야 돼요? 수술할까요? 네. 자, 먼저 급성 치근단 치주염은 있어요. 급성등 치근단 치유면 치아에 인대가 있대 그랬죠. 치근 인대. 그게 염증이 생겼어. 왜? 이미 치수에는 문제가 생겼고 이 치아가 풀이 퍼졌어. 근데 그 상태면 안에 이제 압력이 차겠죠. 그러니까 치아를 툭툭 치면 아파 죽겠죠. 너무 아파. 예. 이게 이제 외상으로 높거나 이럴 경우 이런 게 다 이런 문제 생겨요. 근관 치료할 때 저 푹 찔렀다. 그래도 아파요.
진짜 아파요. 씹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씹을 수가 없다. 씹을 수가 없다. 입을 못 다문다. 치아는 솟아 올라와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 치아가 이렇게 올라와요. 제 키 커 보이나요? 예, 딱 0.3mm 커져 있어요. 치아가 원래 키보다. 그럼 먼저 닿겠죠. 아프겠죠. 예, 그러면 갈라줘요. 깎아줘야 돼요. 깎아줘요. 신경치료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씹는 면을 깎아요. 왜 깎을까요? 치아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가 약간 들솟아 오른 경우도 있고 염증이 생기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신경치료하면 계속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밋밋하게 깎아버리는 거죠. 예. 그 원인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타진이 먼저 두드리는 게 타진이에요. 타진 반응과 압력의 통통을 느낀답니다. 치료는 근관치료, 원인에 따른 치료 이런 걸 하면 돼요. 급성 치근당 농양 이게 뭐냐? 고름 찼어.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거무스름해요. 부어 있어. 그럼 여기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신경치료를 하죠. 근데 요로 고스름이 퐁퐁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름이 끈적끈적해 딱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절개해야 돼요. 뭘로 절개하냐고요? 메스로. 메스. 마취해요, 안 해요? 많이 부으면 안 해요. 마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팍 째요. 그래서 고름이 펑펑 나오게 하는 게 바로 급성 치근당 용량이에요. 예. 무섭죠. 예. 안 아프게 하려면 모든 방법을 잘 동원해야 돼요. 이미 빵빵에 부어있는데 거기다 마취제를 갖다 놓는다. 그거는 더 환자 잡아야 조심하셔야 돼요. 초기엔 치아가 솟고요. 이제 촉진과 타진에 예민해요. 후기에는 이제 쉽게 붓고, 그 다음에 연조지게팅. 이게 목으로 넘어가면 응급입니다. 응급. 목으로 넘어가서 왼쪽 목으로 넘어가면 여기 뭐 있어요? 콩팥 들었다고요? 심장 들었어요, 심장. 이게 들어가면 하이웨이라 그러죠.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이 목으로 넘어가는 보종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아프다고 목을 딱 접어봐야 돼요. 아무래도 링게를 꽂고 입원하셔야겠는데, 이렇게 바로 가야 돼요. 예. 이게 안 부으셔야 돼요. 저 딱 2명 봤어요, 2명. 예. 30년 진료한테 딱 2명 봤어요. 매우 위중해요. 그거 간단히 볼 게 아니에요. 약 주고 집에 갔다 큰일 나요. 예. 그리고 열이 나요. 열. 코비드 아니래도, 코로나 아니래도 열이 나요. 예. 열 많이 올라가요. 예. 누공도 생기고. 피스툴라가 누공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름주머니. 약을 넣으면요, 이게 쭉 넘어가죠. 일부러 짜는 게 아니라 이게 허당이에요. 뼈가 없어요. 이게 받침이 다 녹았기 때문에 약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녹아 있어요. 만성치근단용은 양상이 좀 달라. 이게 사람이 다 튼튼하면은 몰라요. 이렇게 튼튼하면 자기가 암 생겼는지 농양 생겼는지도 몰라요. 안 아파요. 근데 보면 고름이 슬슬 나오고 있어. 네. 이게 만성치근당 농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보여요? 동그란 거? 일로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지. 몇 년째 천천히. 몰라요, 자기는. 이 뭐지? 이런 게 만성치근당 농양, 만성으로 농양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자극이 아주 미약할 경우, 신경치료 다 끝났는데 좀 불충분하다. 그러면 급격히 아프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누공으로 고름이 조금씩 녹으면서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보통 증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다가 엑스레이 찍거나 건강 검진할 때 발견되고요. 보통 이제 이걸 검보일, 잇몸이 끓었어, 동그래졌어, 보일, 검보일, 피스툴라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경치료를 새로 하고 감염하면 자동으로 닫혀요. 거기는 뭐 쑤시거나 구멍에다가 뭐 약 넣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경치료하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그 누공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지피콘 알죠? 캐날피닝 할 때 쓰는 그 살색 나는 핑크색 나는 그 고무를 갖다가 넣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휙 찾아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 원인이네. 찾았다 깍꿍 해서 얘를 딱 치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생겼는데 원인이 이길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원인을 꼭 찾아야 돼요. 이걸 뭐라 그냥 트레이싱. 피스툴라, 누공을 트레이싱. 찾아 들어간다. 피스툴라 트레이싱. 피스툴라 트레이싱 하게 했겠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피콘, 커터퍼초콘을 준비하시세요. 무슨 색? 파란색. 30번 준비하시면 돼요. 20번은 너무 얇아서 안 돼요. 30번. 자, 그다음에 이런 지피콘 넣어서 가면 돼요. 그다음에 유가종은 박테리아 때문에 이렇게 산물이 쌓여서 유가 조직이 자라는 거예요. 거의 증상은 없어. 이런 식이에요. 유가종이에요. 이거는 치료 안 해요. 기다리면 돼요. 그냥 좀 약간 굳은 흉터라고 보건데 흉터. 이렇게 보면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뼈도 아닌 게 살도 아닌 게 이렇게 그냥 있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다음에 치근한 낭종. 이 염증이 심하면 여기 고름이 나다 여기 덩어리가 생기면 종이 혹이 생겼어. 혹부리아시 혹이 아니라 치아에 혹이 있는 거. 이걸 시스트라고 불러요. 공이에요, 공. 겉에 상피세포로 덮여 쌓여 있고 안에는 물이 찼어요, 물이. 빵빵해. 끄집어내면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 외피가 쌓여 있어. 염증이 파이면 몸에서 커지마 하고 누르고 있어요. 꽉 껴안고 있어. 온몸이 그 상피세포 둘러싸인 낭종을 잡고 있어. 그래서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 수술할 때 보면. 근데 이 동그랑동그란 그 안에 산소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죽어요. 세포는 죽고 가스는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보통 1cm 정도 커져요. 근데 1cm보다 더 커지면 이제 그거는 신경치료로 안 나아요. 외과적으로 절개를 해줘야 돼요. 안 넘어가고 있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죠. 네, 신경치료한 거고. 이 물방울처럼 종황부는 액체로 차 있고 내피는 상피세포.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랐을 때 상피세포물이 약간의 변형으로 생긴 거라고 봐요. 증상은 없으나 낭종이 크면 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골파계가 심하면 치아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악골분리까지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보통 낭종 적출술이나 치근단 절제술로 빼게 돼 있어요. 동그랗죠, 이만하죠. 끊어보면 이게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동그란 건데 이게 잘라놓은 거예요. 이 동글동글해요. 안에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한 세포가 이게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여러분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이 치아가 외상성으로 팍 부딪히면 뿌리 끝이 하트 모양으로 녹아요. 하트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하트 모양으로 된 외상성 낭종이에요. 수술로 딱 제거하면 돼요. 보면 이렇게 넓죠. 이만큼이 다 녹았어. 이게 트라우마틱 번시스, 외상성 종이 뚱뚱뚱. 됐어. 그다음에 경화성 골염, 미약한 염증 때문에 뼈가 좀 단단해지고 하얗게 너무 지나치게 하얘지는 게 경화성 골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재근관 치료, 신경 치료 다 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 그럼 상황을 봐서 이걸 다시 생경 치료해요. 이거는 상병명이 뭘까요? 망성 치근단 치주염이에요. 만성 치근단 치주염. 여기도 이렇게 그 염증이 생겼는데 치료하고 나면 이게 다시 치유가 된답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재신경 치료할 때는 뿌리를 자르거나 같이 외과적 시술을 같이 해서 해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치수가 원인인지 치근단이 원인인지 좀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치수 치관 감변인데 신경이 원인이면 치수 감염이고 통증이 매우 국소적이고 심해요. 반면에 치주가 원인이면 둔하게 아파요. 많이 아프잖아요. 둔하게 아프고 이게 부어요. 그리고 종창이 이 치수는 밑에서 부어요. 치주는 위에서 잇몸 머리 부위에서 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공을 갖다가 지피콘으로 이렇게 눌러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치수 원인은 그 뿌리 끝을 향하고 있고 치주는 치조정, 잇몸 쪽을 향하고 있어요. 방사선소견으로는 치근단에 뿌리 끝에 문제가 생겨 있고 잇몸은 전반적인 치조골 소식을 보여요. 하나만 치조골이 풍치가고 이런 건 없어요. 풍치는 여러 군데가 같이 온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생활력을 검사하면 치수 질환은 생활력이 없겠죠. 신경이 죽었으니까. 근데 치주 질환인 경우는 생활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주낭이 풍치에서는 치주 질환에서는 많이 나타나는데 치수 질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치근 표면에 치석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당연히 치주 질환에는 치석이 있고요. 치수 질환에는 없답니다. 자, 잘 들으셨어요? 이제 다음 주는 대면 강의네요. 다음 주에 우리 행복한 만남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